안녕하세요. 오늘도 아빠와 남편으로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.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My Octopus Teacher, 나의 문어 선생님을 보다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고 또 대단한 다큐멘터리였죠.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은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칠 대로 지쳤고 이제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싫어졌고 모든 걸 다 포기한 상태에서 바닷가에서 문어를 만나고 또 이 문어를 매일 지켜보면서 모든 걸 다 다큐멘터리 하면서 다시 삶의 목표를 찾고 또 열심히 촬영을 했죠. 이렇게 열심히 한 결과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전 세계에 풀렸죠. 하지만 짧게 나오는 내용 자체 들어보면 이분이 처음에 너무나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지치고 자기가 이런 상태에서는 올바른 아빠나 남편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죠. 또 이 문어를 찬양하면서 또 아주 푹 빠지죠. 그래서 1년 내내 매일매일 나가서 하루 종일 이 문어만 보고 있었는데 이 1년 동안에 또 자기 식구는 뒤로 밀었죠. 하고 끝에 문어가 죽었을 때 자기는 너무나도 슬펐지만은 안심이 됐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. 하고 마지막 장면에 아직도 매일 바닷가는 가지만은 이제 혼자 안 가고 온 식구와 같이 간다고 하죠. 해서 결론은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찾은 것은 어떤 문어가 아니었고 자기 식구 내였습니다. 네, 바로 여기에 보통 남자들의 함정이 있죠. 우리가 사회생활 했을 때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또 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자기 가족은 등 돌리고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죠. 네, 저도 젊었을 때 이 함정에 빠졌다가 다행히도 일찍 빠져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. 네,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상황이고요. 또 집집마다 워낙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적응되지 않습니다. 또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혹시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또 삶이 더 행복해지고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. 네,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하면 남자들과 여자들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죠. 또 어떤 실험을 통해서 발표된 결과를 보면 남자들은 생각이 모노태스크, 여자들은 멀티태스크. 이 모노태스크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집중했을 때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한 가지 집중하고 또 집중하면 상당히 깊게 빠진다는 거죠. 해서 이거 외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도 안 들어와요. 실제 저도 이럴 때가 상당히 많죠. 이럴 때마다 제 아내가 성국씨 돌아오세요 하면 그때 제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죠. 이런 반면에 여자분들은 멀티태스크.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밸런스에 맞춰서 행복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하면서 또 아이들을 볼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을 보면서 또 내일 또 할 일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실제 일을 하면서 또 집안일도 생각할 수 있고 다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. 남자들은 한 가지만 깊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사회에서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여자분들은 모든 것을 다 밸런스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만나면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죠. 또 남자들은 보상 중심이고 여자들은 행복 중심이라고 하죠. 네,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은 어떤 일을 했을 때 보상이 있어야지만 열심히 일하고 또 그 보상을 받았을 때 더 자극돼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. 해서 한번 사회에 빠지면은 이 쳇바퀴 돌듯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안 들어오죠. 그래서 사회에서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나가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친구도 만나고 또 상사들도 찾아다녀야 되고 또 밑에 사람들도 챙겨줘야 되고 이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고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죠. 또 남자들은 보상이 없으면 좀 관심을 잃죠. 이런 반면에 여자분들은 행복주의입니다. 이 뜻은 뭐냐면 아무리 보상이 커도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. 네, 이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야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. 네,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똑같습니다. 제가 젊었을 때 보면은 이 마음속에 욕심이 상당히 많죠.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뭐를 한번 했다면 그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고 무엇을 하나 했다 하면은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죠. 하지만 겉으로는 안 보이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보면 참 재능도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.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죠. 실제 이 투만 봐도 아마 많은 분들이 느꼈을 거예요. 상당히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자꾸 끊기고 에디팅하고 붙이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사실 말을 좀 더듬 거래요. 특히 우리나라 말을 할 땐 더 심하죠. 해서 촬영하면서 많은 것을 자르고 붙이면서 이 에디팅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. 또 그전에 제가 성형외과 수술했을 때도 같은 외과 의사가 제 수술한 거 보면 깜짝 놀라요.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수술해내는지. 하지만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뒤에 감춰져 있는 노력과 시간은 상당히 많이 투자됐고요. 또 실제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모임이라 뭐 식사다 또 나가 친구랑 같이 술 먹는 거 이런 거 다 끊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근데 하다못해 제 취미생활, 뭐 사격을 하든 또 사냥을 하든 친구들이 봤을 때 보면 총도 너무 잘 쏘고 또 사냥할 때 보면 얘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아 이렇게 하는데 사슴을 한 마리 잡기 위해서 4-5번 허탕을 치고 오죠. 하지만 허탕을 칠 때마다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시간도 바꿔보고 위치도 바꿔보고 장소도 바꿔보고 해서 올리는 결과입니다. 네, 저희 결혼 초기에 얘기를 좀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결혼 초기에 제 자존심 때문에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하겠다고 해서 친한 친구들한테 보증금 300만 원을 빌려서
반지하에서 저희 결혼 생활 시작했죠. 네,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 아내한테 상당히 미안하고요.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 좀 했죠. 네, 하기 때문에 저는 나 혼자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돈도 정말 아꼈고 정신없이 일만 했습니다. 또 제 아름다운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얼마나 힘을 많이 썼는지 얼굴에 모세혈관이 다 터져 있어서 실제 출산 후에 제가 병원에서 급하게 와서 입원실 문을 열었을 때 제 아내 얼굴을 보고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.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문을 닫고 나가려 했을 때 성국시에서 돌아보니까 제 아내였고 정말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죠. 해서 이때 가족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첫 레슨이었습니다. 또 저는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서 정말 최고의 남편과 아빠가 돼서 이것을 꼭 보답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죠. 또 저희 큰아이가 조금 커서 아빠랑 놀기 시작했을 때 너무나도 이 시간이 진짜 소중했고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은 돈은 나중에 벌 수 있지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. 네,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저의 삶은 다 바꿨죠. 그래서 실제 친구들도 그 후로는 안 만났습니다. 1년에 한두 번 정도 저희 집에서 초대해서 실컷 먹고 놀고 또 마시고 했지만 그거 외에는 안 만났고요. 또 우리 병원도 부서가 상당히 많았죠. 이 병원에 원장이 넷이 있었고 우리 부서만 해도 10개가 넘었어요. 근데 각 부서마다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해서 나가서 뭐 회식하고 식사하고 또 술 먹고 했을 때 저는 딱 가서 말했습니다. 저는 항상 저녁은 집에서 식구들과 먹을 거니까 뭐 회식이 있거나 모임회가 있으면 정말 미안하지만 난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돈으로 대신하겠다고 했죠. 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전체 모임에서 우리가 새해 때 이럴 때는 저가 자리를 같이 했죠. 또 실제 저는 저희 식구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지만 나는 이것을 다 포기하고 너희들과 같이 식사하러 집에 왔다 항상 얘기를 했죠. 또 얘기를 해야지 식구들도 이해를 합니다. 아, 아빠가 자기들과 같이 있기 위해서 이만한 것을 포기하고 왔구나. 또 이래야지 우리 아이들도 또 제 아내도 이것을 소중한지 알겠죠. 해서 한 번은 제 큰아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. 왜 아빠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집에 오냐고. 해서 제가 얘기했죠. 만약에 대통령이 나랑 같이 저녁 먹자고 초대를 하거나 아니면 유명한 영화배우가 초대해도 나는 그걸 거절하고 너희들과 저녁을 먹겠다고 했죠. 또 그 이야기가 진심인지 우리 아이들도 아빠의 눈빛을 보고 알겠죠.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부부는 아침 준비를 같이 하고 또 저는 출근하고 나서 5시 딱 병원이 끝나면 집에 왔죠. 해서 저녁 같이 먹고 또 그 다음에 같이 부엌일 치우고 하고 나서 같이 아이들과 같이 또 1시간 정도 같이 놀아주죠. 또 밤 10시가 되면 이제 아이들 재우고 저희 둘만의 시간을 가졌죠. 이때 매일 밤 저녁에 저희가 같이 깎아대고 웃고 노니까 한 번은 옆집 아줌마가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대요. 왜 희영이네 집엔 저녁만 되면 이렇게 깎아대고 웃냐고 자기네 아이가 되게 부러워한다고 얘기했다고 하더군요. 또 실제 제가 병원에서 아무리 바빠도 항상 도중에 2번 정도는 아내한테 전화해주고 아주 짧게라도 같이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항상 너 옆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죠. 이랬을 때 매일 저녁 일 끝나고 집에 오는 것은 같은 거지만 항상 흥분되고 재밌고 기대되고 또 행복한 오후를 보냈죠. 실제 어떤 분들은 저의 모습을 보고 뭐 매일 만나는 건데 이상가족 만난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냐고 하는데 저희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. 또 실제 저희 병원이 정말 바빠졌을 때 저는 오히려 수요일날 오전을 아내와 저만의 시간을 위해서 병원을 안 나갔죠. 이랬을 때 다른 원장님들은 아, 박 원장님 이러면 안 됩니다. 이게 분위기 자체가 깨집니다.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할 일은 다 해낼 테니까 저한테는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하고 수요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 다 보내고 나선 저희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저는 점심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1시에 일 나갔죠. 네, 제가 알기는 모든 남녀들은 이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. 이 식구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사회에 빠져들다 보니까 식구들과 시간을 못 보내죠. 해서 모두가 이 사회 쳇바퀴에 열심히 뛰면서 본인들도 모르게 부부사이도 약간씩 멀어지기 시작하고 또 아이들하고도 멀어지기 시작하죠. 해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돌아봤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지 또 실제 내가 건진 게 무엇인지 또 많은 남자분들은 뒤늦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약간 억울함도 있죠.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이것을 일찍 깨달았고 그걸 깨달은 순간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는 거죠. 네, 한 4년 전에 은퇴를 하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임대업과 또 저가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면서 아내와 24시간 시간을 같이 보냈죠. 이렇게 같이 24시간 있으면서 또 사이가 좋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전부터 저의 관계를 준비해와서 그렇습니다. 네, 저는 지금도 제 아내와 아이들한테 말했을 때 우리가 나이 먹으면은 내 곁을 지켜주고 또 같이 할 사람은 식구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 시간 투자할 때 중요한 데 시간 투자하라고 하죠. 네, 저는 성격상 어디에 가면 누구한테 뭐 조언을 해주고 많은 이야기 별로 해주지 않습니다. 왜냐면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르고 환경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잘못하면 그분이 오해할 수도 있고 상처 입을 수도 있고 또 어느 땐 화가 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갑자기 미국 채널은 안 그런데 한국 채널에서는 그냥 어떤 재미보다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됐던 것들을 같이 나눠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더 좋아지고 풍부해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은퇴한 후에도 유튜브 때문에 좀 바빠지긴 했지만은
저희 부부는 모든 일을 같이 합니다. 해서 또 저는 지금도 이 모든 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마음속에 갈등은 있지만 지금도 노력하고 있죠. 네, 저 자신도 처음에는 우리 식구를 위해서 제 자신을 희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이것이 어떤 희생이 아니었고 저한테는 가장 큰 행복과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. 또 앞으로도 이 행복과 추억을 더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죠. 또 저희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하게 잘 자라줬고 사회에 나가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흔들림 없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해결했다 얘기하면은 정말 자랑스러우면서도 또 부모로서는 약간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. 네, 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밤새고 며칠 얘기도 시간이 모자라겠죠. 하지만 혹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. 네, 기억하세요. 행복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. See you later.